일단 내적은 뭐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고 여기 반도 이제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다시 언급을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벡터에 대한 곱을 할 거야. 벡터에 대한 곱 요거를 할 건데 벡터의 곱에는 종류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곱하기를 내적이라고 부를 거고 두 번째를 외적 이렇게 부를 건데 외적을 먼저 잠깐 언급을 좀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외적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외적을 표현하는 방식을 가져다가 A 벡터 크로스 B 벡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이 외적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셔서 쓰는 게 기본이다 생각하면 되고요. 얘가 하는 외적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벡터 결론이 나옵니다. 외적을 수행하고 나면 그거는 벡터가 될 거였고요. 이거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네들로 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검지가 X, 나머지 세 손가락이 Y, 그때 있는 이 엄지손가락을 Z라고 불렀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수직된 직각좌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칠판에서 간단하게 또 그려보면 자,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를 가지고 우리가 X라고 부르면 다음 세 손가락은 이쪽으로 오고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Y고 얘가 X, Y면 위쪽으로 Z가 들어가는 걸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계를 표현할 건데 벡터의 외적이 같은 개념이야. 두 벡터를 같이 외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 방향으로 새로운 벡터가 제작이 됩니다. 정도의 의미고요. 이거에 대한 계산을 수행을 하려면 결국에 행렬 연산이 필요해. 우리가 고1 때 다행히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행렬을 좀 봤잖아. 근데 솔직히 아시죠? 행렬을 깊게 다루진 않았지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 대학교 가서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행렬 연산을 못합니다. 사실 수준이 좀 안 돼서 행렬 연산을 못해서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 정도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되고 실제로 나올 일이 없고 알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적만 얘기를 좀 하자. 그럼 내적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A라는 벡터랑 B라는 벡터를 도트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할 때 이제 이렇게 불러. 이 친구는 A 크로스 B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A 닷 B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을 집어넣는 걸 우리는 내적이라고 부를 거였고 중요했던 내용은 내적을 끝내고 나면 나오는 결과는 스칼라형입니다. 오케이? 내적이 끝나면 그 순간 방향에 대한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이 친구는 전부 길이에 대한 값으로만 남아있을 거고 그럼 내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런 언급을 했었죠. W는 FS다 라는 말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요게 이제 우리 중등 시간에 배웠던 과학 얘기였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벡터는 수학에서 다루는 게 맞는데 결국에 수학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가 될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거리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벡터 값이겠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필요할 거고 이동하는 거리의 방향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져다 W는 FS다라고 쓰던 게 사실 정확하게는 벡터에 대한 연산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럼 내 입장에서 뭐가 궁금했었냐면 어떤 네모난 물체가 있었을 때 오른쪽 위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줬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물체가 이만큼 S만큼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힘을 완벽히 X축에 평행하게 밀어버린 게 아니라 완벽히 X축에 평행하게 밀었으면 괜찮아요 이해하기가. 근데 지금 살짝 대각선 위로 했기 때문에 이동 방향에 관련된 힘은 얼마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값을 가져다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내적을 할 거고 의미는 이렇게 됐어요. 요만큼 있었다 치면 생각을 해봐. 지금 F라는 힘은 말이야 사실 X 성분으로 파란색 벡터만큼과 Y 성분으로 파란색 벡터만큼을 두 개를 모해서 합성해서 제작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F라는 벡터가 있었어요. 그럼 이 벡터에 대한 성분을 표현하자라고 할 거면 X 위치의 성분과 Y 위치의 성분이 필요하겠죠. X축 방향의 크기랑 Y축 방향의 크기 두 개를 합성해서 제작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나는 Y 성분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난 무슨 성분만 필요해? X 성분만 필요해. 그래서 여기는 이런 X 성분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 여기서는
원래였으면 이제 뭐 벡터 F에 대한 성분이니까 A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대충은 맞을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실제 그래서 크기가 얼마나 되냐 이거잖아. 그럼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부르면 지금 요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봤을 때 F라는 빗변과 그거에 대한 밑변이니까 두 변의 관계는 코사인 관계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 벡터의 크기를 가져다 우리는 F의 크기에 뭘 붙이면 된다? 코사인 세타를 붙인다면 이 값이 뭐가 되겠다? 이 값이 F의 X축 방향에 평행한 성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파란색 크기랑 빨간색 크기를 뭐 해서? 곱해서 일을 한 양을 얻어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 거고 그거를 우리는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프린트 한번 보시면 내적이라는 친구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뭐가 된다? 코사인 값이 된다. 그래서 그림을 위에다 잠깐 그려놓을게요. Y축 하나, X축 하나 있고 이만큼의 벡터를 A 벡터라고 부를게. 아 싫어. 이렇게 하자. 요만큼 대각선 벡터를 A 벡터라고 부를게. 여기 각을 세타 이렇게 부를게. 그럼 그렇게 돼서 수선의 발을 딱 떨고 오면 결국에 이 작은 길이만큼은 뭐가 돼요? A 벡터의 코사인 세타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전체 파란색 벡터는 뭐가 돼요? 그냥 B 벡터라고 불러볼게. 이 친구는 B 벡터가 돼야 됩니다. 내적을 하겠다라는 계산 결과는 결국에 A.B의 계산은 A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B의 크기를 곱해주는 개념이겠죠. 이 친구 순서만 바꾸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딱 붙여주면 결론이 끝나겠지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식을 보면 알겠지만 두 녀석을 내적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벡터들의 크기에 코사인 값 하나 붙여주는 거지. 이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결국에 방향 성분을 전부 다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산 결과는 스칼라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내적 계산을 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세 가지거든.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 우리는 여기 세타 케이스를 나눠놨지 얘네가. 근데 우리가 이제 대수를 다 배웠잖아. 사코 법칙 다 배웠잖아. 삼각함수를 안다고 치면 그냥 식 얘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두 녀석을 내적하는 건 거기에 코사인 붙이는 거야. 만약에 세타가 2, 4분면으로 넘어간다면 코사인 값이 뭐가 돼요? 오소라 2, 4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4분면은 플러스 2, 4분면에서 2사분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싶어서 2, 4분면 넘어간 건 마이너스를 붙일 거였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냥 알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계산은 이렇게 될 겁니다. 본인이 내적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처럼 공식을 활용해서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로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인데 그림으로 내적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적을 하겠다라는 걸 그림으로 이해할 때 한 벡터에서 다른 벡터의 수선을 떨구세요. 그러면 이 길이랑 결국에 원래 있던 요 길이를 뭐하면 곱하면 그게 최종적인 내적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그림으로 내적할 수 있다. 그림으로 내적할 때 필요한 키워드 옆에 하나만 써놓을까? 자, 벡터 연산 이렇게 써볼게. 벡터 내적을 연산할 건데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당연히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건 그림으로 내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그 그림으로 내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한 벡터의 종점에서 어디로? 다른 벡터로 뭘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그러면 그 수선의 발이 위치한 길이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걔네들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좀 중요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지금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상황일 겁니다. 여기 y축 딱 있고 이렇게 있고 오케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5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궈봤는데 자, 요 길이는 8입니다. 떨궈봤는데 여기가 4야. 여기가 3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두 벡터를 내적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냥 길이들만 표현하고 네가 각 세타 몰라도 상관없어. 이 상태에서 3이라는 길이랑 8이라는 길이를 뭐 한 거? 곱한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2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에 5라는 벡터랑 8이라는 벡터를 내적하면 그 결과는 3이더라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이제 느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각 세타를 진짜 줄 수도 있지만 그냥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구하고 문제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까지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 넘어가서 마지막 계산이 이제 벡터 성분에 대한 계산이거든요. 성분에 대한 계산을 세 번째로 딱 쓸게요. 벡터 내적 연산의 세 번째가 성분이야. 우리가 벡터를 다룰 건데 벡터의 성분을 못 다룬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얘는 그럼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내적에 대한 성분 계산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 두 녀석에 대한 성분이 있었다 치면 결국에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걔네를 더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x의 곱, y의 곱, 걔네들의 합이야. 그러면 얘가 공간으로 확장이 된다. 그럼 성분이 몇 개가 돼야 돼? x, y, z에서 3개 되겠죠. 그럼 얘가 3개가 되면 결국에 x의 곱, y의 곱, z의 곱까지 해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을 다룰 만한 이유 자체가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외적에서는 성분끼리 계산을 해야 돼. 무조건 성분끼리 계산을 해야 돼. 무조건 성분끼리 계산을 하려면 여기 있는 성분들끼리의 행렬 연산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내적은 그게 아니야. 그냥 x끼리, y끼리, z끼리 곱하고 다 더하면 내적이 끝나요. 오케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칼라 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적을 처음 배웠잖아. 요 2번 내용이 엄청 중요하다는 아닌데 모르시면 안 돼요. 나중에 뻘짓거리를 또 한단 말이지. 생각을 해봐. 로그를 처음 배웠을 때 로그의 연산들을 배웠어요. 맞아요? 로그는 이런 거 해도 돼, 저런 건 하면 안 돼, 다 알려준단 말이야. 최근에 우리 시그마 배웠지. 맞아요? 시그마를 배워도 시그마에서 이런 행동하면 돼, 이거 하면 안 돼, 다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2학기 때 리미트를 배워요. 리미트 배우면 똑같이 이런 거 다 알려준단 말이지. 네가 지금 내적을 배웠지. 다트 프로덕트를 배웠죠. 맞아요? 얘를 배웠으면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기 앞에 써져 있는 것만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거든. 생각을 해봐. 내적을 하겠다라는 건 사실 방향의 상관은 구애받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깐 칠판을 한번 볼게. 내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첫 번째 벡터 하나 있고 두 번째 벡터 하나 딱 이렇게 있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냐면 위에 있었던 벡터의 수선을 떨궈서 이 길이라고 표현을 했죠. 두 길이의 곱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정확히 같은 상황을 가져다가 수선을 다른 곳에 떨궈도 문제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든 거야. 얘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수선을 다른 곳에 떨궈야지 해갖고 이렇게 떨군 거야 수선을. 오케이? 그래서 요 길이라고 두고 얘네 둘을 곱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서우가 이걸 보긴 해야 되는데 영상에 좀 남겨놓을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쪽 위로 가고 있는 게 하나 있고 일로 가고 있는 게 있었어. 길이 설정 이렇게 할게. 여기가 5 이렇게 딱 떨구고 여기가 4 여기가 3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이 전체 벡터를 그냥 8이라고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 벡터를 A 벡터,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부르면 여기서 말하는 A랑 B의 내적 결과는 24겠죠. 3과 8의 곱이니까. 맞아요? 근데 내적 멍 때리면 안 된다? 내가 멍 때리는 건가? 너 괜찮아? 선판이 주자요. 근데 너 그럼 어제 안 가고 그냥 학교 갔었어? 네.
원래는 가는 건 맞았었어. 자, 일단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를 수선 이렇게 떨군 거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가 돼? 얘가 필요하겠지. 맞아? 근데 여기 각이 세타잖아, 세타. 우리 입장에서 이걸 안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 있지? 코사인 세타는 괜히 숫자 좀 더럽게 했다. 얘가 5분의 3이죠. 맞아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파란색 벡터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 이 파란색 벡터라는 친구는 8에 대해서 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8 코사인 세타가 되고 8 곱하기 5분의 3이 되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 대각선 위로 가는 건 8 곱하기 5분의 3짜리였을 거야. 8 코사인 세타인 거야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5를 곱할 거잖아. 5를 여기다 다시 마지막으로 곱해버리면 5끼리 약분되면서 3, 8에 24가 똑같이 나오겠지. 오케이? 거짓말 못 알아들었지? 알았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각을 뭐라고? 세타라고 부른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5분의 3이 돼요. 여기까지 불만이 없어요. 내가 심심해서 수선을 이렇게 떨군 거야. 이번엔 주황색으로 떨굴게. 이렇게 떨군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에 대한 내적을 할 거면 위로 가는 이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럼 저 주황색 길이가 얼마지? 라고 하고 이 삼각형을 좀 살펴보는 거야. 이 삼각형을 살펴봤더니 결론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 요 변의 길이는 말이야 8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만큼의 길이겠죠. 맞아요? 지금 주황색 삼각형 길이만 보면 8 그리고 밑변이니까 코사인 관계고, 그치? 그래서 얘는 8 코사인 세타야 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니까 8 곱하기 5분의 3이겠죠? 오케이? 지금 저게 요 주황색 길이인 거야. 그럼 결국에 내적이 어떻게 되냐면 5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수선을 떨궈서 위쪽으로 5만큼 가고 주황색 길이가 8 곱하기 5분의 3이겠지. 얘를 전부 다 곱하면 내적의 결과가 될 건데 약분을 전부 하시면 24가 똑같이 나오겠죠. 우리가 아래로 떨궈서 3과 8을 곱한 24라고 하는 거라 위로 올려서 곱한 5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3의 결과가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을 하겠다라는 건 어떤 벡터든 상관없이 수선의 발을 떨궈뜨리기만 하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방향의 순서가 상관이 없으니까 A, B나 BA나 똑같습니다. 얘네들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친구인데 이것도 들어보면 좀 당연한 얘기거든. 결국에 이렇게 있는 친구는 앞쪽에 있는 건 A라는 벡터를 실수배한 거지. 그럼 A라는 벡터의 실수배는 벡터에 뭐가 늘어난 거야? 크기가 늘어난 거야. 그럼 크기가 늘어난 한 벡터와 또 다른 벡터를 내적할 거야. 그럼 어차피 얘네 둘의 방향은 안 궁금하잖아 지금. 어차피 방향성은 고정이 돼 있어서 각이 고정됐을 거고 지금 너의 크기와 너의 크기끼리의 곱의 코사인만 붙이면 되잖아. 그거나 무슨 일이야? 이거 상황을 바꾼 거나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K는 실수배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서 왜 이렇게 빡빡거리냐? 나와라. 그래서 이 친구 실수배에 대한 거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인데 여기 있는 거 뭐 할 수 있다? 내적끼리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내적끼리도 분배할 수 있다. 마찬가지 내적끼리 돼 있던 거 분배할 수 있다가 세 번째. 네 번째가 조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네 번째를 종종 써요.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합시다. 벡터에 대한 제곱을 하겠대. 뭐에 대한? 벡터에 대한 제곱. 근데 우리가 얘네가 그냥 벡터의 합연산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놨지. 그럼 얘가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건 크기를 보겠다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건 벡터 합의 크기의 제곱이거든. 결국엔 계산 결과가 크기겠죠. 맞아요? 그럼 크기만 나오기 위해서 머릿속에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 얘가 하는 얘기는 결국에 두 벡터를 그냥 내적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정확히 말하면 5개념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외적이 아예 없다 생각해버리면 내적 자체가 곱하기거든. 그럼 무언가를 제곱하겠다라는 얘기는 그 대상을 두 번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냥 두 개 곱했다라고 쓰란 얘기야. 근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얘는 크기에 대한 얘기죠. 맞아요? 그럼 두 녀석을 내적해도 어차피 뭐가 나와요? 크기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내적해야 되겠다. 그러면 네가 두 개를 내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만약에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있었다고 칩시다.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존재를 했어. 그럼 이 친구끼리 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문자로 이루어진 수식이면 그냥 완전 제곱식 쓰시면 되죠. 뭐 어떻게 쓰면 돼? A 벡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B 이렇게 쓰고 더하기 B 벡터의 뭐?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되냐? 아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5개념이라는 이유가 대충 그런 거긴 한데 얘는 지금 크기에 대한 제곱이야. 뭐에 대한 제곱? 크기에 대한 제곱. 근데 네가 여기서 그냥 벡터 제곱을 하면 이거는 이상한 거야. 그냥 없는 연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정확하게는 A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얘도 정확히 쓸 때는 B의 크기의 제곱이라고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뒤에 있는 A, B는 왜 절대값을 안 붙였어? 얘는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거다 보니까 결국에 두 벡터를 내적하겠다는 건 크기만 남는 행동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어떤 크기의 제곱을 내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처럼 써지되 다만 크기라는 표현을 반드시 껴줘야 돼요. 사실 너가 진짜 시험지에서 그냥 문제를 풀 땐 이거를 쓰든 안 쓰든 넌 어차피 내적밖에 모르잖아. 사실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오케이? 다만 너가 논수령을 보든 수행평가를 보실 때는 요런 절대값 기호들을 빼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야. 신나서 여기에 절대값 끼면 돼? 안 돼? 안 돼. 네가 절대값을 낄 거면 코사인도 붙여야 돼. 얘는 내적이잖아 지금. 뒤에 코사인이 붙었다는 얘기거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절대값 하면 답이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적을 가지고 저런 연산을 할 수 있구나 언급을 한다 치고 우리 교재 넘어가서 남은 시간 동안은 교재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469번. 자, A 벡터의 크기가 4고요. B 벡터 크기가 2인 벡터가 있는데 걔네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0이래요. 두 녀석을 내적해라 라고 했어. 내적의 결론은 결국에 A의 크기와 B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갈 건데 다음 대상대로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얼마? 0이 되겠죠. 주희야, 코사인 0은 얼마야? 1입니다. 그치? 얘는 1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결국에 계산하면 답은 8 이 정도 얘기일 거고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어떤 벡터가 있고 다른 벡터가 있는데 그 두 녀석의 각이 0도라는 건 완벽히 같은 방향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맞아요? 다른 방향이면 각이 생기고 같은 방향 없을 거 아니야. 완벽히 같은 방향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내적의 의미가 두 녀석 벡터의 크기의 곱으로 바로 끝날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넘어가서 남은 거 쭉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473번 한번 볼게.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이제 AD, AE, EF 같은 길이들을 줄게. 그리고 나서 두 길이를 뭐해라? 내적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 이해를 이렇게 좀 할게.
우리가 공간 도형을 안 하지 좀 더 헷갈리긴 할 텐데 왼쪽에 있는 면 있죠. 어떤 면이냐면 AEHD짜리 왼쪽 면 있지. 그 면과 여기 있는 AB라는 직선은 수직하죠. 애초에 수직한 존재지. 그래서 그냥 기억을 잘 해봐. 어떤 면이 있는데 이런 면이 있는데 요 면에 수직하게 딱 서 있으면 어떻게 찍어도 전부 다 90도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여기가 몇 도라는 거야?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벡터를 내적하라고 했잖아. 내적하라 했잖아.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내가 아까 그림으로 연산한다 했지. 그게 이런 의미야. 만약에 H라는 점에서 다른 벡터 A, B에게 수선의 발을 떨궈봐. 그럼 수선의 발이 어디로 떨어져야 되냐면 그림에 속으면 안 돼. 내가 니네 앞타임 수업할 때 속았거든요. 그림에 속아서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될까? 안 된단 말이야. 수선이 떨어지면 90도니까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수선이 떨어지고 나서 봤는데 이렇게 떨구고 나서 봤는데 AH 벡터에서 떨어뜨린 수선이 찝어주고 있는 길이가 얼마가 돼요? 내가 해줄게. 들어봐. 그냥 일단 계산부터 한번 하고 갔다 올게. 그러면 야 AH 얼마야? 4루트 2지. 맞아요? 크기가 AB 얼마야? 7이지. 그리고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얼마야? 90도지. 그럼 내적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4루트 2랑 7이랑 코사인 얼마?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0. 그럼 답은 0이에요 그냥. 근데 이거를 판단하는 과정 자체가 귀찮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냥 해볼게. 평면으로 해볼게. 이렇게 벡터가 있고 이렇게 벡터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 얘 수선 떨궈서 이해를 잘 해봐. 수선 떨궈서 빨간색 벡터의 크기랑 검정색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내적이었잖아. 맞아? 근데 이번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벡터 하나가 있고 90도로 서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떨구면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없어지겠죠. 맞아요? 없어진다고 지금. 검정색 벡터는 존재하는데 빨간색 벡터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진다고. 이게 벡터의 내적을 이해를 잘 하려면 약간의 정사형 느낌도 있는 게 좋아. 이 상태에서 그림자를 싹 쐬면 빨간색만큼의 뭐가 생겨? 길이가 생겨. 그 길이랑 곱해야 됐어. 맞아? 그 길이랑 곱해야 되는데 얘가 수직이야. 그러면 그 길이가 있어 없어? 없어. 0벡터란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을 가져다 뭐 해버리면? 곱해버리면 결론이 0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봤을 때 AH랑 AB가 90도인 걸 네가 그림으로 봤잖아. 그러면 그 순간 내적을 하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는 걸 계산을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수선을 떨구면 길이가 0이 나오네. 0짜리랑 7짜리를 곱하는 건 어차피 0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어렵니?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그림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수식 계산은 꼭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마찬가지 얘기들로 나머지들이 쭉 채워졌는데 내가 475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봐 그러면.
풀면서 들어. 지금 얘를 풀려면 중요한 게 두 벡터가 이루어도 각이다. 벡터의 각을 보고 싶잖아? 평행이동하시면 돼요. 벡터는 위치가 의미가 없잖아, 그치? 자, 다 같이 낼게요. 그냥 보기만 해도 돼. 나중에 좀 더 풀겠다면 보기만 해도 돼. 생각이 이렇거든. BC 벡터가 여기야. 그렇군. 그 다음 D 벡터가 여기란 말이야. 그냥 그렇구나 했어요 지금.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얘를 뭐 하고 싶었어? 내적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두 녀석이 애초에 만나니? 안 만나죠. 만나게 만들고 싶단 말이야. 얘 일로 보내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러면 일단 만났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만나게 한 상태에서 우리는 뭘 하고 싶다고요? 내적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게 근데 좀 중요해. 이 친구를 수선을 떨궈야 되잖아. 근데 수선을 떨굴 건데 내가 지금 계속 예시 들고 있던 게 뭐였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예각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떨궜지. 만약에 각이 이렇게 둔각으로 좀 펼쳐지면 수선이 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결국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뭐 하겠다? 곱하겠다 정도의 의미가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코사인 값이 뭐니까? 음수니까 곱하면 음수가 나온다 이 개념일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빨간색의 연장선이 이렇게 있어. 다 칠게 그냥. 너에게 수선을 딱 떨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각이 120도죠. 맞아요? 그럼 여기 남은 각이 몇 도예요? 60도짜리겠지. 오케이? 얘가 60도짜리일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야? 1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다시 요 빨간색 길이는 이건 얼마야 원래? 이건 원래 2짜리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2랑 1을 뭐 해야 돼? 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방향이 뭐야? 반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 붙이란 얘기야.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끝날 거고요. 쌤 이거 조금 더 그림 말고 정확한 수식으로 풀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BC 벡터와 그 다음 DE 벡터의 내적은 결국에 크기들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BC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 DE 벡터의 크기가 존재는 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코사인 뭐? 세타를 붙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있는 세타가 몇 도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 평행이동 내가 언급을 해줬잖아, 그렇지? 그럼 요 벡터가 일로 평행이동을 하면 120도짜리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 걸 다 대입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몇 도? 120도가 되겠죠. 우리 사코 법칙 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4에다가 코사인 쓰고 내가 120도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60도죠. 다만 부호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했지. 그럼 코사인 60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석적인 계산일 거고, 내가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는 건 도형으로, 그림으로 좀 쳐다보는 게 연습이 되는 게 좋아요. 내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두 벡터가 만약에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 벡터의 곱은 결국에 시너지 효과가 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 해갖고 쭉 늘어나는 느낌인데, 지금 두 벡터가 반대 방향 보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한 벡터 입장에서 다른 벡터는 방해밖에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지금 일로 가는 벡터랑 일로 가는 벡터, A 벡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얘는 오른쪽 위로 가고 싶은데 얘가 왼쪽 아래로 당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손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는 게 내적의 결론이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한 문제 정도 더 풀고 잠깐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할게. 자, 476번 봅시다. 지금 문제가 원하는 내용은 결국에 건널비예요. 그러면 정팔면체의 건널비를 얻으려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다시 마찬가지 얘기가 돼. 두 벡터를 내적하고 싶은데 문제는 말이야, 두 벡터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럼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평행시킬 거야. 너랑 똑같은 CF랑 똑같은 거 뭐예요? A, E 이렇게 가겠죠. 그럼 두 벡터가 마주치는 상태잖아. 그럼 저 상황을 내가 평면에서 그려볼게. 평면에서 이런 삼각형이 있었겠죠. 정삼각형이.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E고 여기가 D였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랬을 때 두 벡터는 지금 A에서 E로 가는 벡터 하나랑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벡터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한 벡터에서 다른 한 벡터에다가 수선을 떨굴 거 아니야 우리가. 맞아요? 90도가 딱 찍혀주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이거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의 한 점에서 변에다가 수선을 떨구면 정확히 수직이 등분해버리겠지. 맞아?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체가 몰라요 나도. 여기가 x고 전체가 2x겠지. 둘이 곱하면 2x 제곱이겠죠. 맞아요? 야,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결국에 여기를 x로 잡았을 때 2x의 제곱이라는 결과가 6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x 제곱은 얼마고요? 3이고요. 가능한 x는 루트 3이야.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몇 x? 2x. 다른 말로 2루트 3이겠지. 그럼 얘가 여기가 2루트 3이고, 봐봐, 루트 3이고 여기가 3이겠죠. 높이가 3짜리니까 2루트 3과 3을 곱하면 6루트 3이잖아. 절반에서 여기 한 면의 길이가 3루트 3이야. 그거 8개니까 24루트 3이 돼서 정답은 3번하고 끝나거든요. 지금 내가 조금 말이 빠르는데 결론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자고요. 제가 이 변을 몰라요. 뭐 x라고 잡아요. 그거에 대해서 x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세타 이 친구가 2대 1대 루트 3이 너무 귀찮아, 그치? 너무 귀찮아서 수선을 떨고, 오케이? 수직이 등분이라 절반 x야. 여기 전체를 2x로 봐야지. x랑 2x를 곱하면 2x 제곱이야. 문제 없죠? x값 구했죠? 변 얻었죠? 변이 얻어졌으면 넓이 정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넓이가 몇 개 있다? 8개 있다 하면 문제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도형으로 내적하는 것들이 할만은 하겠다. 요 정도 얘기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내적 한번 또 할게. 481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해야 되는 건 성분을 가지고 내적을 하겠다. 그럼 성분 내적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방금 했던 건데. 성분끼리 내적할 땐 X 성분의 곱, Y 성분의 곱, Z 성분의 곱을 다 더하면 돼요. 해볼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적은 1과 K-1을 뭐 하면 돼? 곱, 그러면 K-1. 그 다음 2와 3을 뭐 하면 돼? 곱, 6. K와 2를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2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더한 결과가 14여야 돼. 그럼 넘기고 정리하면 좌변은 3K, 우변은 얼마? 9가 돼서 K라는 친구는 3입니다. 계산하실 수 있겠죠. 어렵니? 쉬워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적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대로 넘어가서 우리 485번 봅시다. 상황의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상황의 이해를 잘 해줘야 되는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확정이야. 근데 B라는 점이 아니 P라는 점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P는 말이야 원 위의 점이거든. 원 위에 P라는 점이 존재했다. 그렇군. 그렇게 됐는데 너네들을 내적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써도 되긴 하거든요. 봐봐. 안 써도 돼. P라는 친구를 x, y라는 점으로 잡는다 치면 이거 그냥 진짜 계산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런 좌표였다고 치면 결국에는 이 x랑 y는 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뭐 해야 돼요?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x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 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P는 여기 위에 존재를 할 거고요. 이때 나와 있는 AB랑 AP의 내적을 하겠다라고 했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 입장에서는 너네들의 거리가 얼마야? 9야. 이건 나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AP의 길이를 찾아오고 싶어야 되겠죠. 오케이? AP의 길이를 찾아오고 싶어야 될 거고 그 중에서 얘를 성분에 대한 내적으로 이해를 할 거면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까? 성분에 대한 내적? 깔리니까 결국에 내가 궁금한 건 요 순간이 딱 있었다 치면 요 파란색 길이가 궁금한 거죠. 맞아요? 요 파란색 길이는 어떻게 구하니? 물어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뭐야? x죠. 맞아요? 좌표를 모르게 x로 잡았잖아. 그럼 저 파란색 길이가 5-x가 돼요. 그래서 문제 풀이가 AB와 AP를 내적을 한다는 건 결국에 9 곱하기 5-x가 될 거고 얘가 최대가 나오는 경우, 얘가 최소가 나오는 경우를 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사실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1차 방정식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으니까 x의 범위를 따져보면 x는 아무리 작아도 -1보단 커야 되고요. 아무리 커도 1보단 작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최대값은 결국에 뭐가 되냐? -1을 집어넣었을 때 6, 9, 54 요게 최대가 될 거고 최소는 뭐가 돼요? 1 집어넣었을 때 9, 4, 36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너네 둘을 합쳐서 얼마 나와요? 90 요게 내가 찾고 있던 최대야. 최대 최소의 합이야.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풀이는 내가 너무 어렵게 말한 거야. 너무 어렵게 말한 거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입장에서는 P를 딱 잡아놓고 이 원을 돌릴 거야. 그럼 그에 따라서 길이가 막 바뀌겠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내적의 결과가 제일 크려면 결국에 이 파란색 길이가 제일 커야 돼. 그럼 너 입장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경우가 어디야? 하면 여기겠죠. 여기 A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가 제일 멀겠지. 맞아요? 그럼 요 상태의 길이는 도대체 뭐야? 물어보면 제일 멀리 간다는 건 맨 왼쪽에 있다는 거고 맨 왼쪽에 x좌표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5부터 -1까지 얼마 나와요? 6이 나오겠죠. 그러면 6과 9를 곱하면 얼마? 54. 마찬가지 얘기인데 가장 짧게 오려면 어디까지만 오면 돼? 여기서 출발을 딱 해서 여기까지 오면 될 거고 요 순간 딱 떨궈 놓으면 그 길이가 얼마고? 1이고 결론은 4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 길이가 4, 빨간색 점수가 9, 4, 9, 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뭔가 수식을 세워서 본다기보다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그림으로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넘어가고 자, 내적의 성질 489번 한번 보자. 489번. 자, 두 벡터 A, B에 대해서 크기 두 개와 내적된 결과를 줄 테니 본인은 이 벡터들의 내적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얘를 계산하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보지 말고 곱하기야. 그냥 일반적인 문자의 곱하기로 보면 분배를 전부 하면 돼. 전개를 하면 돼. 이렇게 곱하겠다라는 건 결국에 6에다가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번엔 요렇게 둘이 곱하고 요렇게 둘이 곱하자. 그러면 3ab와 마이너스 4a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랑 b를 내적하는 개념이 되겠죠. 마지막에 여기 있는 b끼리 계산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벡터와 벡터를 합성하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식을 써놓고 나서 우리 입장에선 얘를 6, 그 다음 a 벡터 절대값의 제곱 정도로 봐도 돼요. 이거는 근데 이해를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a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하겠다라는 건 절대값 a 벡터와 절대값 a 벡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되잖아. 맞아? 근데 지금 어차피 벡터가 똑같으면 각도가 0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냥 1이 돼갖고 그냥 절대값 a의 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대값 a의 제곱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다시 마이너스 a 벡터와 b 벡터 그냥 그대로 한번 두고 마이너스 2배 절대값 b 벡터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집어넣을 거 집어넣어. 절대값 a 자리에다 1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거는 6 마이너스 두 놈을 내적하면 결론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9 계산하면 6 플러스 2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결론은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죠. 오케이? 네. 뭘 내기 알아들었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489번 확인이 될 거고요. 넘어서 493번 한번 봅시다. 자, 지금 a 벡터 b 벡터가 결정이 돼 있을 때 a-2b 벡터의 절대값 크기를 구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나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할까? 그냥 생각을 해봐. 너가 a 벡터의 크기는 알지? b 벡터의 크기도 알지? 근데 문제는 뭐를 몰라? 방향을 몰라요, 둘 다. 방향을 설정은 할 수 있지만 잘은 몰라요.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갑시다. 결국에 a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4야. 결국에 b 벡터의 크기는 얼마야? 그것도 4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각 a는 몇 도야? 60도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안 궁금하지만 a와 b를 내적을 한다면 그 친구는 뭐가 될까요? 내적한다면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얼마? 60도겠죠. 맞아요? 그럼 결론은 8이 나오겠지. 일단 이렇게 식이 나온다 칠 수 있고요. 그럼 너는 정확히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궁금한 요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제곱을 해볼게. 어떻게? 절대값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있고 너의 제곱은 이렇게 써보는 거야. 그럼 이거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다시 마이너스 4a 벡터와 b 벡터 플러스 4에다가 b 벡터 절대값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지금 그냥 뭐 한 거라고? 궁금한 거에 제곱을 한 거야. 그럼 내 입장에서 오른쪽을 전부 계산해낼 수 있으면 당연히 왼쪽을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 a의 크기 얼마야? 4야. 그러니까 얘가 16 마이너스 4배에 자, 두 놈을 내적하면 얼마 나온다고요? 8이 나올 거니까 8 더하기 4에다가 b 벡터의 제곱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얼마? 64가 되고 결론적으로 32에 16을 합쳐서 48이 계산 결과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 결론은 이렇게 되겠네. 내가 궁금한 거를 제곱을 하면 48이야. 따라서 궁금했던 친구는 너의 뭘 씌우면 되겠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다. 48에 루트 씌우면 얼마 나와요? 4루트 3입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대로 또 이제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계속 계산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오, 너는 이거 합들을 알아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지금, 그치? 너는 얘가 궁금하단 말이야. 일단 계산을 하고 싶으면 필요한 내용이 제곱이 아니더라도 제곱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거 제곱하면 뭐가 나와? 4 절대값 A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4A랑 B의 내적과 더하기 B의 크기의 제곱, 그게 얼마? 16이야.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친구도 제곱을 하면 A 벡터 전체의 제곱과 마이너스 4A 벡터 내적 B 벡터 더하기 4 크기의 B 벡터 그 다음에 그게 9야.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오케이? 그럼 식을 써놓고 나서 뭐 하고 싶은 마음? 나였으면 더 하고 싶은 마음. 얘네들을 더하면 5A 벡터 제곱 더하기 5B 벡터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걔는 얼마야? 25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A 벡터의 제곱과 B 벡터의 제곱은 얼마야? 5가 나오겠죠?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5입니다. 얘라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물어본 친구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물어본 친구도 결론적으로 이제 말로 해도 될까? 이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A 제곱, 뒤에 거 제곱 B 제곱, 가운데는 2AB죠. 얘도 마찬가지야. A 제곱, B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B지. 야, 그럼 뒤에서 앞에서 나왔던 2AB랑 뒤에서 나왔던 마이너스 2AB가 뭐가 돼요?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A 제곱 하나, 여기서 A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B 제곱 하나. 결론적으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물어보고 있는 건 2배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아요? 그게 얼마야? 일단 그게 궁금해. 이거니까 결론은 10이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 정도 처리가 끝나겠네. 자, 그래서 뭐 풀이는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사실 내가 학생이었으면 솔직히 이런 모든 표현이 좀 귀찮아서 그냥 어느 정도 무시하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디선가 논술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풀이 내용을 너무 날려 쓰진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각에 대한 건데 이거 잠깐 다시 프린트 보고 올게요. 두 벡터가 이거는 각의 크기 구하기. 그러니까 결론은 이번엔 내적을 해볼 거고, 내적을 하면 식이 제작된다에 대한 개념일 텐데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기억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가 이걸 뭔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의미가 이러겠죠.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를 다트 프로덕트, 이게 이거다. 닷 프로덕트. 사실 이게 스펠링은 나 잘 모르겠어. 프로덕트가 곱하기일걸? 아, 맞아요? 몰라요? 기다려, 내가 찾아볼게. 프로덕트 그거 아니야? 곱하는 거는 파이 그건 시간이 너무 풀도 파이 거기 있음. 그냥 샐러드 수학에서는 곱이 맞고요. 생산물 상품이 이것도 맞아요. 어쨌든 수학에서는 프로덕트 곱입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곱한다는 얘기야. 내적이 다트 프로덕트야. 멋지잖아 근데. 역시 정훈이. 아, 자꾸 그 친구가 더블링 치더라고. 어떤 거요? 내가 뭔가 쌤 말하는 말을 하면 요야. 그 뭔가 자동 완성 기능 끄기 하고 싶은데. 자, A 닷 B 이렇게 썼어. 그럼 이 친구가 식이 어떻게 돼? A의 크기와 B의 크기에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인데 내가 이번엔 궁금한 게 뭘로 바뀐 거야? 코사인 세타가 궁금했던 거야. 그럼 당연히 분모에 뭘 넘겨요? 크기를 넘겨야 되겠죠.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넘기고 그거는 A와 B의 내적 결과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겠죠. 이게 뭐 당연히 어려운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너네가 얘를 어렵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요 성분끼리의 계산이 있잖아. 이 성분끼리의 계산이 생각보다 꼴보기가 싫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풀 때 생각보다 성분으로 많이 풀거든요. 그냥 이 생각을 하자고. A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A 벡터의 크기는 결국에 그 성분들에 대한 피타고라스로 설정이 되겠죠. 맞아요? 얘가 만약에 X 성분만 있는 친구면 절대값 붙이면 크기가 되겠지만 지금 X, Y 성분이 다 같이 있다면 뭘 통해 만들어야 돼? 피타고라스를 통해 만들어야 돼. 맞아요? 크기, 내적의 결과. 맞아요? 그래서 성분을 통해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걸 생각을 해봐. 얘는 지금 갑자기 성분이 몇 개로 바뀌었어? 3개로 바뀌었어. 왜 그러겠니?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면을 할 때든 공간을 할 때든 크기를 표현하겠다는 건 피타고라스를 보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분들의 제곱의 합들로 크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정도 얘기를 다시 하고 문제를 넘어오면 여기 있는 499번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성분 2개가 있는데 나는 A, B가 이루는 각을 궁금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얘가 말하는 각을 코사인 세타로 둔다면 자, 분모에 A의 크기 어떻겠습니까? 루트 5겠죠? B의 크기 어떻겠습니까? 루트 10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내가 원하는 건 분자에는 뭘 붙여줘야 돼? 내적을 붙여줘야 돼. 그럼 내적은 어떻게 한다 했지 우소라? 곱. 더하기 해가지고 네가 말해봐. 두 개 곱하고 다 더하기. 그렇지. 성분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둘이 곱하면 2 더하기 둘이 곱하면 3. 결론은 분모가 루트 2와 곱하기 5가 되고 여기가 5라서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그걸 잘해야 되겠지. 사코 법칙 개념 좀 잘해야 되겠죠. 삼각함수를 잘해야 되겠지. 야, 나는 진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그냥 각 세타가 궁금해. 그러면 세타가 얼마여야 루트 2분의 1이 나와요? 45. 45도일 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각도는 45도야?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맞아요. 삼각함수 방부동식 푸는 건 이 세상의 기초입니다. 할 수 있죠? 그런 얘기였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502번 시간 줄게 지금 풀어봐. 이번엔 성분이 몇 개? 3개야. 주인은 혼자 하면 안 심심해? 왜? 안 심심해? 오수는 왜 여자친구 안 사귀입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여자애가 마음에 든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왜 안 사귀는 거였잖아. 꼬시는 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 안 사귀는 거였잖아. 그 무작정 막 생기면 신호를 올 것 같아가지고. 오수는 거짓말을 할 때 입꼬리가 혹시 찌룩하네.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뭘 진실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네. 너의 인생은 거짓이야. 약간 리플레이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502번 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 자체도 거짓이야. 말도 안 돼. 잘 나오죠?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내가 했거든요. 이거를 한번 와가지고 근데 이상한 숫자가 이거 왜 갑자기 루트 3이 됐어? 이거 3이 루트 9, 루트 3. 얘가 3이면 분명히 약분하면 얘가 왜 2야? 3이네. 루트 2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알았어, 잘했어요. 빨리 분모의 크기 보여. 한번 이렇게 나왔어? 아니요. 애들이 있으셨어. 죽었어요. 맞아요. 야, 용주야. 네? 뭘 했는데 여기 루트 5가 나왔지? 저요?
이거 성분이 3개니까 이걸로 한 거 맞아요? 아 이렇게 안 됐어요? 응. 아, 저는 대충 감으로 했는데. 잘했어. 선생님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선생님 수능 수학 몇 개 들으셨어요? 수능 수학 하나, 둘, 셋, 넷, 5개 틀렸다. 몇 문제예요? 30문제지. 25개 맞으셨네요. 그렇죠. 몇점 맞으셨어요? 아 80. 이면 1등급이에요? 아니 2등급 떴어.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저랑 수능 수학 얘기하시죠? 아, 내가 그때 미적분을 못했어. 아 그때 미적분을 잘 못해갖고 공통을 몇 개 안 틀렸는데 네. 근데 미적을 많이 틀렸어. 공통 2개 틀렸는데 미적을 3개 틀렸어. 그럼 선생님 수학과 가신 겁니까? 아니 저 그냥 공대 갔는데요. 아, 공부하시니까. 자 이제 안 기다려줄게요. 문제 풀어볼게. A, B가 있는 상태에서 각 크기 세타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자고. 코사인 세타는 말이야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 크기. 야 그럼 하나 둘 세 개를 제곱하고 더해봐. 얼마 나와? 4, 4, 1이니까 합치면 아 9죠. 예. 그럼 분모 첫 번째 루트 9 곱하기 두 번째 거 얼마야? 1, 16, 1이니까 합치면 18. 자, 그 다음 분자는 내적이니까 곱하면 2 더하기 곱하면 8 더하기 곱하면 마일. 계산을 좀 하시면 얼마 나와요? 앞에 거 봐봐. 이거 3이고 얘는 3이고 이건 얼마? 3루트 2죠. 예. 분모가 9루트 2가 됐을 거고 분자가 9입니다. 예. 결국에 계산을 하시면 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면 얼마예요? 45도입니다. 45도입니다. 끝. 이런 문제란 말이야.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죠? 자, 넘어가서 505번 봐봐. 얘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성분이 4개가 있거든? 근데 니네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 방금 전까지 하고 있던 얘는 크게 언급을 안 했지만 이거 무슨 벡터야? 위치 벡터야? 무슨 벡터라고? 위치 벡터. 얘는 원점에서 여기까지 갔다의 의미잖아. 맞아? 이거 무슨 벡터야? 위치 벡터야? 원점에서 여기까지 갔다의 의미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y축이 있고 x축이 있으면 원점에서 2,1 요렇게 가는 친구를 a 벡터라 부르고 1,3 요렇게 가는 벡터를 뭐라고? b라고 부른 거야. 오케이? 요게 a 벡터, 요게 b 벡터 이렇게 돼 있고 걔네들을 내적하는 각을 구하자 이 문제였다고. 근데 지금 505번은 문제가 어때요? 점이 다 다르게 찍혀 있죠. 공간에서.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점이 다 다른 데로 찍혀 있고 물어보는 건 두 벡터에 대한 각인데 저 두 벡터는 위치 벡터야 아니야? 위치 벡터가 아닙니다. 그치?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성분들이라는 건 사실상 위치 벡터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A 벡터의 성분은 알지만 B 벡터의 성분은 알지만 A, B 벡터에 대한 성분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는 거야. 내 말을 알아듣니? 헷갈리니? 그냥 완벽히 이해해요? 못 알아들었어 너? 살짝이요. 아니,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벡터의 성분이라는 거는 위치 벡터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야. 오케이?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있어요. 두 개 다 신경 쓰기 싫으니까 원점을 하나 박아놔. 그게 위치 벡터였어. 그럼 그 위치 벡터가 있을 때 시점은 원점으로 고정이야. 그럼 종점만 신경 쓰면 되지. 그 종점을 우리가 성분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네가 벡터의 성분이 써져 있다는 얘기 자체가 위치 벡터로 표현한단 말인데 지금 물어보는 A, B 벡터는 애초에 위치 벡터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얘네들도 위치 벡터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말을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결국에 A, B 벡터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A, B 벡터는 사실상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였던 거 기억나니?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서 만들 수 있었죠. 그럼 얘네들을 가져다 빼보면 자 B 성분에서 2,0,1에서 빼는 거야. 뭐를? 1,1,2를 빼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우리는 지금 1, 1,1을 A, B 벡터의 성분이다 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A, B 벡터가 원래 원점은 아니었으나 원점으로 바꿨다고 치면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될 거다. 오케이? 자, 다시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CD 벡터를 똑같이 표현을 해보자. 그럼 CD 벡터는 결국에 D 벡터에서 무슨 벡터 빼는 거야? C 벡터 빼는 거죠. 그럼 얘를 가져다 뺄 때 D 벡터는 몇 콤마면 1, 2,4였고요. 거기서 뺄 거예요. 0, 1,3이요. 얘네들을 빼시면 얼마? 1, 1,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지금 CD 벡터의 성분이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분이 구해지면 그제서야 뭘 할 수 있다? 그제서야 가계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코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결국에 쭉 써놓고 첫 번째 성분의 크기는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3이겠죠. 맞아요? 두 번째 벡터의 크기도 제곱의 합이니까 루트 3이겠지. 그 다음 분자는 뭐가 돼? 곱의 합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쓸 거고 계산을 하면 3분의 1이 내가 잡고 있던 각 세타의 코사인 값이겠다. 오케이? 상황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 이 아이디어까지는 하나 주고 갈게. 그러니까 얘가 내용이 지금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공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평면에서 잠깐 볼게.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었어. 그러면 저기 있는 A라는 좌표가 만약에 있었다 치자.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를 A라고 잡고 얘가 뭐 1,4야 이렇게 잡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가 3,2야 이렇게 한번 잡은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요 친구를 표현한 이 벡터를 A 벡터라고 불렀죠. 맞아요? 내가 표현하고는 얘를 가져다 무슨 벡터? B 벡터라고 불렀지. 그렇지?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건 A, B 벡터지. A, B 벡터. 그럼 내가 방금 전까지는 원래 뭐라고 옛날에 설명을 했냐면 봐봐. A, B 벡터를 식으로 쓰면 얘는 OA 벡터와 더하기 OB 벡터, BO 벡터로 볼 수 있을 거고 BO 벡터라는 친구 자체는 OA 벡터와 마이너스 OB 벡터로 바꿔서 식을 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반대로 써 괜히 헷갈리겠네.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결론적으로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라고 볼 수 있다고 했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은 어때? 하고 물어볼 거거든. A라는 점을 A라는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딱 시켜보는 거야. 오케이? 그 대신에 A가 평행이동 된 만큼 B도 같이 평행되면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1,4였던 게 일로 와서 0,0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 요 좌표는 얼마가 돼야 될까? 이렇게 올 건데 얼마가 돼야 될까? 1이었던 게 0이 되면 하나가 줄었죠? 그럼 얘도 3이었던 게 하나 줄어서 2가 되겠지? 4였던 게 0이 되면 4가 줄었죠? 2가 줄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하는 느낌도 벡터끼리 뺀다고 느껴도 되는데 이렇게 느껴도 괜찮아? 만약에 여기 있었던 A 벡터를 원점으로 0, 0, 0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1이 줄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뭐가 줄면 돼? 1이 줄어들면 되겠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1이 늘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얼마 늘면 돼? 1이 늘면 돼. 얘가 0이 된다는 건 2가 줄었다는 거지. 얘가 2가 줄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1 마일 나오지. 그 결론이 얘인 거야. 오케이? 벡터끼리 뺀다고 느껴도 되고 평행시킨다고 느껴도 돼. 됐고요. 너 수능 내기 하자고? 네. 나도 다시 봐도 됩니까? 다시 보면 더 잘 보실 것 같아요. 당연히 더 잘 보죠. 핸디캡으로 4점짜리 2개 8점 제가 더 드릴게요. 진짜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는 사람 뭐 할래? 뭐 하겠어요? 난 손목 자르기 내기 하고 싶은데. 재수하기. 지는 사람 재수하기? 네, 일단 508번까지 보고 잠깐 쉴게요. 어이가 없네. 자, 508번 두 벡터가 있습니다. 이 친구 평면 벡터인가 보네.
벡터의 크기를 줄게요. 어떤 벡터의 크기냐 이거. 두 벡터의 합의 크기라고 했네. 그게 루트 34고 걔네가 이루는 각 세타가 있는 상태다. 오케이. 그럼 일단 이렇게 쓸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성분을 좀 써볼까? 얘는 말이야 x-7, 2x-1이야. 이렇게 벡터의 성분을 써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 벡터의 성분들로 여기에 크기를 구하러 가자라고 하면 크기는 루트 34였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루트 그 다음에 이 친구 제곱하면 x-7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2x-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너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면 분모에 첫 번째 있는 친구 결국엔 3x 아니지 5x 제곱이 되고요. 요거 제곱하면 x제곱 요거 제곱하면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4에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8x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49 플러스 1 결론적으로 플러스 50 이렇게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써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만들 수 있겠구나. 결국에 그게 얼마다? 루트 34다. 그러면 34라는 친구랑 5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0이 같아야 되고요. 0이라는 친구는 5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8x 그 다음 넘길 거 넘기면 플러스 얼마? 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친구 이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인수분해 생각을 해봐. 5, 1 이렇게 돼 있고 18이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 2 정도 있고 8 정도 있으면 마마하고 좀 딱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5x-8과 그 다음에 x-2 그게 얼마다? 0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가능한 x는 5분의 8 아니면 2인데 문제 조건을 읽었더니 x가 정수래. 그럼 따라서 x가 얼마야? 2라는 게 확정이 되겠죠? 그럼 x가 2인 것까지는 찾았어요. x가 2인 걸 찾았다는 건 두 벡터에 뭘 얻었다? 성분을 완벽히 얻었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제 다시 써볼게. A 벡터의 성분은 마이너스 2,2고요. B 벡터의 성분은 마 3,1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A 벡터와 B 벡터를 둔 상태에서 걔네들을 가지고 코사인 값 다시 제작을 해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쓰면 돼? 분모에는 크기 루트 얼마? 제곱제곱의 합이야. 4, 4, 8이니까 루트 8 곱하기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분자는 곱하고 6 더하기 곱하고 2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 친구 계산을 좀 하시면요. 결과적으로 4루트 5가 되고 분자가 8이 돼서 결론은 루트 5분의 2가 됩니다. 걔를 제곱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의 세타는 얼마? 5분의 4다. 따라서 답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흐름이 좀 빨랐는지 어쩐지 모르겠네. 여기가 무조건 알겠어. 너한테만 팔게. 자, 511번 봅시다. 두 평면 AB 벡터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크기를 주고 갑자기 요거 줬죠. 절대값 붙여놓은 A, B 벡터의 합성된 꼴. 그랬을 때 나는 세타가 필요해. 생각을 해보자. 벡터의 성분을 몰라요. 대신에 크기는 알지. 내가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볼게. 분모는 크기야. 그렇죠? 분모는 크기야. 근데 내가 크기는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큰 고민은 안 돼. 근데 분자는 내적이 필요해. 그치? 내적이 필요한데 내적을 얻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여기 있는 요식을 한번 계산을 해서 내적으로 한번 꺼내 올게. 저 친구 그냥 제곱하면 4 A의 크기의 제곱에 더하기 4 A랑 B를 내적하고 마지막에 B 친구의 뭐를 하자? 제곱을 하고 그게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오케이? 제곱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 괜찮죠?
그러면 A의 크기가 1이니까 너는 4야. 얘는 4A랑 B의 내적이고 B는 3이니까 9가 되고 이게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AB는 3이 될 거고 AB는 뭐가 돼요? AB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A, B의 내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분모는 말이야 두 놈의 곱 3이었는데 분자는 쟤네들 분수 4분의 3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를 결국에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 나오고 정답은 3번이야 하고 끝나겠네? 그래서 나는 계속 뭘 좀 했으면 좋겠냐면 성분으로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다 상관이 없어. 얘가 익숙해져야 되고 그냥 풀려야 되거든요. 광주고 아마 이번에 기하 시험이 어렵진 않아. 니네는 범위가 많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냥 벡터의 성분으로 줬을 때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위치 벡터로 줬을 때 아닐 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구분을 적당히 해버리는 버릇을 들이면 시험 때 이거 어떻게 하더라고 틀린단 말이야. 요거 같은 경우도 물어본 코사인 세타를 찾으려면 크기랑 내적이 필요하고 내적을 찾기 위해 이 식을 제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갖고 계셔야 되겠죠. 오케이? 넘어가고 시작할 때는 인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뭔가 풀었습니다. 그렇죠? 네. 절반 죽었네요. 자, 세 벡터 A, B, C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또 존재를 한다. 513번 볼게. 그러면 일단 벡터 3개를 합쳤더니 0이 나오고요. 크기를 알고 있어. 근데 문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에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갔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고 이 코사인 세타는 A, B로 제작을 하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분모에 있는 친구는 절대값 A 하나랑 다시 절대값 B 하나 일단 이렇게 써야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A, B에 내적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A, B 내적을 한번 쓰면 A, B 내적을 한번 쓰면 내 생각이 이거야. A의 크기랑 B의 크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야? 분모가 15인 건 나도 알아요. 그럼 분자가 얼마니 했을 때 내적 결과만 구해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적 결과를 구하고 싶은데 내 입장에선 주어진 식이 이거거든. A, B, C에 대한 합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저거를 좀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갈게. 내적을 구하려면 이전 문제도 그렇고 방금 문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제곱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도 어떻게 쓸 거냐? A 벡터랑 B 벡터를 합성을 하고 그거는 마이너스 C 벡터야 라고 써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건 거기에 크기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랑 절대값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나는 얘가 봐봐 얘가 마이너스로 썼지만 어차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면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마이너스는 방향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를 그냥 플러스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내적이니까 양변을 제곱을 하면 첫 번째 건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B 다시 더하기 크기의 제곱 그 다음 이 친구가 C의 크기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쓰고 나서 봤더니 크기들은 전부 알아요. 대입을 그냥 하면 되겠죠. A 자리에 3 넣어서 9 플러스 2A B 그 다음 더하기 B 자리에 25 이거는 얼마다? 49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친구 가져다 넘기면 2AB라는 친구는 말이야. 자 좌변에 9가 날아가면 40이 남죠. 그 25 넘기면 15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가 15가 돼요. 결국에 너가 찾고 있던 AB라는 친구는 말이야 2분의 15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 식이 완성이 됐겠다. 여기서 말하던 친구는 분모가 얼마고? 15고 분자가 얼마야? 2분의 15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약분할 거 약분하시면 2분의 1이 나오고 그게 내가 찾고 있던 코사인 세타 정답 2번입니다 하고 끝나겠죠. 알았니?
흐름을 이해를 해줘야 돼. 얘를 가져다가 내가 너를 넘겨서 만들고 제곱하고 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너가 실제로 집에서 풀 때 풀리려면 얘를 넘길 생각도 해야 되고 그걸 제곱할 생각도 해야 돼. 그럼 내 입장에서 뭐가 필요하니까? 내적이 필요하니까 A, B에 대한 관계식을 제곱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대로 넘어가서 102번 봅시다. 자, 이번에 무슨 얘기 할 거냐면 평행과 수직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평행하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방향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정확히는 같은 곳을 바라보든가 반대쪽을 바라보면 평행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 평행이지. 네. 맞아? 이렇게 가는 것도 서로 평행이지. 반대로 가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이 얼마라는 거야? 0도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예요? 0도예요. 만약에 이렇게 있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몇 도예요? 0도. 180도야. 근데 어차피 코사인 180도. 그거는 똑같이 코사인 0과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이 0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럼 각이 0도면 어떤 의미가 돼요? 코사인은 전부 1이 되겠지. 맞아? 코사인은 전부 1이 되겠다. 그러면 xy를 표현을 해볼까? 조금 고민이네. 잠깐만. 이렇게 가자. 위에 거 보고 와줄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행하다라는 말은 내적을 했을 때 결론이 코사인이 뭐가 되고 삭제되고 대신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가능해지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두 녀석은 실수배하며 같아진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이게 뭔 말이야? 너라는 벡터랑 뭐 또 다른 벡터가 있어. 이거 방향이 어때요? 같죠? 평행하지 평행. 그러면 첫 번째 친구를 실수배하면 두 번째 친구처럼 만들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는 왼쪽 벡터 하나랑 이렇게 있는 오른쪽 벡터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것도 평행하죠. 맞아요? 그럼 얘가 평행한 상태에서 방향은 반대지만 지금 벡터의 부호만 바꿔주면 또 같아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뭐 하자? 한 벡터의 다른 벡터의 실수배를 곱한다면 같아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이렇게 갈게. 결국에는 얘가 하는 얘기는 A라는 벡터에 실수배를 붙이면 그게 곧 B 벡터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있었던 이 각각의 성분들과 여기 있던 각각의 성분들이 실수배를 통해 같아져야 돼. 근데 X 성분 구경하고 Y 성분 구경하고 Z 성분을 구경해봤거든. Y 성분이 둘 다 숫자죠. 맞아요? 몇 배 차이 나요? 이거 몇 배 차이 나? 8과 4는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 나지? 그럼 얘도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차이 나야 돼. 얘도 몇 배 차이 나야 돼? 2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x-3과 뭐랑 같아야 돼? 2를 몇 배 한 거? 2배 한 4랑 똑같을 거고 결국에 x는 얼마다? 7이다 라고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인데 y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가 같을 거고 y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두 녀석을 가져다가 더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하고 끝나겠네요. 어때요? 어려운 말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바로 밑에 볼게. 수직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수직한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내적했을 때 결론이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수직은 또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 거 잠깐 보시면 수직 거 잠깐 보시면 내적하면 그냥 0이다까지 오고 그거를 벡터의 성분적인 해석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면 저 계산만 그대로 해보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A랑 B 벡터를 만약에 내적을 한다고 치면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합쳐야 되죠. 그럼 X 성분끼리 곱하면 12고 Y 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X지. 맞아? 이거를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X는 결국에 얼마입니까? 6이어야 끝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만족시키는 x는 6이구나 하면 괜찮겠네요. 잠깐만 얼마큼 남았니? 오늘 끝내시는 건가요? 일단 여기까지는 끝내야죠. 마찬가지로 중하 요거 한 번만 중하 말고 524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공간 벡터 두 개가 있는데 수직이고 크기가 5루트 3인 벡터 P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니? 잠깐만, A랑 B랑 각각 수직인 벡터고 크기까지 정해진 P 벡터가 새롭게 정해졌다.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우리 벡터 P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게. P 벡터라는 친구는 결국에는 x, y, z라는 성분으로 들어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P는 결국에 A랑 뭐 해야 되니까? 수직해야 되니까 A랑 P를 내적을 해버리면 그 결론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2z가 될 거고 걔가 0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수직이기 때문에 내적하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오케이. 자, 두 번째 A랑 B도 한번 내적을 해봅시다. 아이고. 미안해. B랑 P도 내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B, P 내적하면 몇 x?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얼마? 0이다 이렇게 식을 또 얻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크기 조건을 줬어요. 그럼 크기 조건은 어떻게 하면 되냐? 크기는 얼만데? 5루트 3인데 그 5루트 3은 어떻게 만들어? 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문자 몇 개씩 몇 개? 문자 3개, 식 3개야. 연립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첫 번째 거 정리를 좀 이렇게 할게. 만약에 우리가 두 식을 그냥 합쳐버렸다 칩시다. 두 식을 그냥 합쳤다 치면 3x-3z가 0인 걸 얻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결국에 x랑 z가 뭐 하다는 걸 얻어요? 같다는 걸 얻었어요. 이 x랑 z가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가 되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니까 여기서 결국엔 x, y, z가 전부 뭐하다? 같다라는 식을 얻었어요. 그럼 얘가 전부 같은 걸 얻은 상태에서 지금 요 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5루트 3과 얘는 루트 3x 제곱이 된 거랑 다를 게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x가 얼마다? 5다라는 걸 얻기 때문에 x, y, z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x, y, z가 전부 온 걸 알았으면 그거는 P의 모든 성분이 될 거고 문제가 물어본 건 모든 성분의 합이기 때문에 답이 얼마? 15다 요 정도로 언급을 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어려운 얘기 없어요. 근데 집에 가서 꼭 좀 풀어봐야 돼. 벡터 까먹는다 또. 자, 그대로 넘어가서 나머지들은 그러려니 하고 532번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얘네들 벡터끼리 빼고 있죠. 근데 이 빼고 있는 벡터를 해석해주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하나의 벡터라면 지금 왼쪽에 괄호로 써져 있는 벡터랑 오른쪽에 그냥 BC 벡터는 내적했을 때 0이지. 내적했을 때 0이라는 말은 결국에 수직하다는 얘기죠. 자, BA 벡터와 마이너스 AC 벡터가 있고 그거랑 BC 벡터는 뭐야? 수직인 거야, 그치? 두 녀석은 수직인 걸 내가 일단 알고는 있는데 저게 그림으로 해석이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를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조금 해보는 식으로 갈게. 계산을 좀 해볼게. 자, 조금 헷갈리겠다. 오케이. 다음 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 식을 가져다가 봐봐. 왼쪽을 합치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합치려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오른쪽을 찢어볼게 이번엔. 그럼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너는 BA 벡터와 마이너스 AC 벡터로 덮고 거기에 내적의 결과로 BA 벡터와 더하기 AC 벡터다 이렇게 써도 문제는 없겠죠. 그게 0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지금 여기 있던 BC를 가져다가 없었던 A를 추가해서 BA, AC로 쪼개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합차꼴인 거 보이죠? 결국에 문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가 돼요? 여기 있던 BA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마이너스 AC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0일 거고 결국에 BA 벡터와 AC 벡터는 뭐 하겠다?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얻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 AB랑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5번이 정답이겠다. 오케이? (534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건 좀 이제 난이도가 있을 거고 잠깐만 하나, 두 문제면 끝이네. 한번 집중을 해볼게. 여기 있는 이런 문제들 계속 도형 얘기를 하고 있어. A랑 B가 있고 P라는 점이 존재하는데 P라는 점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X, Y, Z라고 그냥 부를게. 그럼 이런 점이 있을 때 너네들끼리 내적을 하면 0이야 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표현을 해줘야 돼 우리가. AP 벡터는 말이야 결국엔 뭐 빼기 뭐야? P 벡터 빼기 A 벡터지. 맞아? 그럼 얘가 P 벡터 빼기 A 벡터를 하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5, Z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BP 벡터를 똑같이 한번 써보면 BP 벡터는 P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고 이 친구는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두 개를 내적했다라 그랬으니까 AP 벡터와 BP 벡터를 내적하는 결론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고 Z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하는 얘기가 뭐가 돼요? X 플러스 3 그 다음 X 마이너스 1 더하기 Y 마이너스 5 그 다음 Y 마이너스 1 더하기 Z 마이너스 4 그 다음 Z 마이너스 6 더하기 한 게 그게 얼마다? 0이다 이 의미가 되겠죠. 그럼 지금식을 귀찮지만 전개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 숫자는 마지막에 쓸 거니까 냅두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고 z제곱 마이너스 10z 쓴 다음에 상수끼리만 계산을 좀 할게. 상수끼리만 계산을 하면 마3에다가 플러스 5니까 2가 나오고 여기가 얼마? 24가 나오니까 26이 됐겠죠. 마지막에 있는 게 플러스 얼마? 26 그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 추가를 더 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띄워놓은 건데 이 친구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 플러스 1을 마음대로 붙이자. 절반의 제곱 플러스 9를 마음대로 붙이고 절반의 제곱 플러스 25를 마음대로 붙일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1, 9, 25 합치면 35를 마음대로 추가한 거기 때문에 빼기 35가 붙어야 되고요. 그냥 오른쪽에 35를 똑같이 붙여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z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얼마다? 9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네가 생각을 좀 해봐. 여기까지 써놨더니 이거 무슨 도형의 방정식이야? 헷갈려? 이거 9겠죠? 얘가 없으면 1이잖아. 얘가 지금 9의 방정식이겠지? 그럼 9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마1, 3,5인 거고요. 지금 여기에 제곱이 반지름인 거잖아, 그치? 그럼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따라서 이 친구의 반지름은 얼마? 3인 걸 얻을 수 있고 반지름이 3인 걸 얻은 상태에서 9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결론은 36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A는 얼마다? 36이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네요. 근데 이제 어려울 만한 건 딱 이거지. 얘를 설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나는 애초에 이거 쓸 때부터 구획 방정식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가볼게. 자, 이번에도 최대 최소 538번. 자, AB랑 AP의 최대값이 20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말은 뭐의 넓이 이렇게 했네요. 생각을 해볼까? AB 벡터는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적을 우리가 도형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 얘기야. 얘가 빨간색이 AB가 확정이야? 야, AP 벡터 있죠? AP 벡터. 요 파란색 벡터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달라지겠죠. 어디 있을지는. 맞아요? 근데 네가 만약에 이렇게 두면 내가 말하는 내적의 결과는 너의 수선의 발을 떨군 이만큼의 길이를 뭐한 거다? 곱한 거다 이랬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빨간색과 파란색을 곱해서 제일 커지려면 당연한 건데 P가 최대한 D쪽에 붙어야 되니 C쪽에 붙어야 되니? T요. C에 붙어야 되겠죠. 다시 물어볼까? 지금 요 파란색 길이를 최대한 늘려야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P가 어디에 가 있는 걸 생각해야 돼? C에 가 있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가 그림이 어떻게 된다고? 너가 딱 이렇게 C까지 갖다 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진 친구가 있다면 요 전체 길이가 뭐가 돼야 되고 내가 찾고 있는 최대의 길이가 될 거고요. 야, 그러면 4에다가 파란색을 곱하면 그게 20인 거지. 맞아? 이 파란색 길이를 x라고 치면 4x가 20인 거죠. 맞아요? x가 얼마야? 2분의 11이지. 여기 길이가 2분의 11이란 얘기겠죠. 오케이? 그렇게 돼 있었을 거야. 그렇게 낼 때 마름모 넓이 좀 구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될 때 마름모 넓이 좀 구해봐. 그러면 마름모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볼게. 얘를 사각형으로 받아들일 거라면 밑변 높이가 필요할 거고요. 대각선 길이로 해서 구할 거라면 대각선 길이가 필요해.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입장에서 뭐만 있으면 되냐 생각해봐. 요만큼의 길이를 얼마인지 찾으면 요 길이는 내가 알고 있거든. 마름모니까 이거 4겠죠. 맞아요? 마름모니까 4겠지. 요 노란색 길이 빨리 찾아올까? 노란색 길이는 2분의 11에서 4를 뭐 한 거야? 뺀 거야. 4는 2분의 8이잖아. 그냥 빼면 얘가 2분의 얼마? 3이겠죠. 그러면 요 높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자, 요거 제곱하면 16, 요거 제곱하면 4분의 9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빼면 16 마이너스 4분의 9를 빼면 이 친구는 결국에 4분의 64 마이너스 9를 빼는 걸 거고 얘는 4분의 55가 되겠죠. 맞아요? 루트를 씌우고 정리하면 얘는 2분의 루트 55가 기본적인 높이였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사각형 넓이가 구해지겠다. 밑변이 얼마고요? 4고요. 높이가 얼마야? 2분의 루트 55야. 계산하면 2루트 55겠죠. 그게 내가 찾고 있던 넓이 S가 될 겁니다. 알파라고 했네? 알파가 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알파의 제곱은 너를 제곱하는 거고 얘를 제곱한다라는 건 얼마예요? 알파 제곱은 4 곱하기 55니까 정답은 220이겠죠. 이렇게 문제가 끝나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도 핵심이 어떻게 돼? 내적의 최대를 물어봤어.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도형으로 봤을 때 수선의 발이 제일 뭐하게? 길게 떨어지게 오른쪽으로 가져야 된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